오늘 할 거는 이제 2차 방정식과 판별식. 중학교 때는 좀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판별식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판별식이라는 거 어떤 근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말 그대로 근을 판별하는 식인 거야. 말 그대로. 그거를 우리는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근해 공식 안에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데 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고 그 판별식을 보통 D로 나타냅니다. D로. 그래서 판별식 D는 뭐냐? D제곱 마이너스 4C다. 그럼 짝수 공식으로도 우리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4분의 D.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보통 B'이라고 하면은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 이 2B를 우리가 보통 B'이라고 하죠. 그쵸? 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 짝수 공식이고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한 배씩 써보시면은 4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요거 어차피 4는 곱하나 많았고 부호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4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4가 부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4가 상관없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AC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이냐 이걸로 4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판별식 쓸 때. 그래서 짝수 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쓸 수 있다. 짝수 공식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짝수 공식으로도 판별식 쓰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도대체 뭘 판단하느냐? 뭘 판단하느냐?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고 배운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얘기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고 했고요.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중복된 거 원래는 두 개인데 중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쵸? 그쵸? 실제로 중복된 거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쓰는 거지. 실제로는 모든 방정식은 자기 차수만큼 근이 있어요. 다만 실수해서 격수가 다를 뿐이야. 자, 그리고 0보다 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거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랑 두 개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근 두 개인 거는 0보다 크고 0인 거는 중근이고 우리가 0보다 작은 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건 뭐야? 0보다 작은 것만 바뀌시면 돼요. 0보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된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뭐 4i 마이너스 플러스 4i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4i랑 마이너스 4i랑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걸 가지고 근을 판별할 겁니다. 어떻게? 자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죠. 그리고 그 두 근은 서로 같을 수는 없어요. 맞죠? 다만 특징이 뭐야?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0일 경우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 우리 그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해가 없다가 아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허근의 특징을 보시면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요 허근의 특징이 있어. 베타는 알파의 켤레복소수랑 항상 같대. 맞죠? 왜?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된 경우에 있으면 나머지 항들은 뭐야? 마이너스 루트 3i 이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컬레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뒤에 가면 디테일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개수가 실수일 때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요거는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우리 자세히 다룰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실근이 존재하는 건 어떤 경우야? 얘네 둘 다 실근입니다. 맞죠? 이 친구도 실근이고 이 친구도 실근이야. 둘 다 실근이야.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중복된 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문제 잘 보셔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요. 그냥 실근을 갖는다. 아니면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 다른 건 없어. 주의할 거는 이거.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주실근은 중근과 서로 다른 주실근을 푼수로 얘기하는 거라.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것만 잘 비교했을 때 이 등호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는 걸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거 아마 선생님들마다 야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판별식 배워 판별식이라고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란 말 안 쓰니까 끝까지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판별식을 가르쳐줘도 돼요. 뭐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굳이 이름을 숨길 필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사실 이게 다를 거 없죠.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중근이랑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 근데 사실 너희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 제곱식 얘기하면은 판별식 안 쓰고 그냥 완전 제곱식 몇 넣으면 대충 감 오지 않니? 그쵸? 솔직히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9 이렇게 해놓으면은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 해야 돼? 그러면 대부분 그냥 a가 6이다 또는 마이너스 6이다 다 어느 정도 구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판별식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식이 복잡해지는 경우, 식이 복잡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아니면 문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뭔지 아는 거는 굳이 판별식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자가 이제 아까는 9가 아닌 b가 들어갔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쓰는 판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2차 방정식의 중근과 같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판별식. 자, 판별식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은 우리가 물론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는 진도를 못 나가겠지만 다음 주까지 2차 함수를 나가고 그 시험 이후에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 뒤에 이제 부등식 나가고 그럼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안 배웠던 2차 부등식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거야. 그 2차 부등식에서도 판별식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판별식과 그때 나오는 판별식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그때는 결과가 2차식으로 나와요. 부등식이. 근데 지금은 1차식으로만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직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안 배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고 중근이고 허근을 갖는다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먼저 찾으시면 돼요? 판별식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판별식 T. 자, 수공식 바로 쓸게요. 주신 거 보니까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m제곱 없어지고 6m 플러스 9.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이기 위해서는 6m 플러스 9라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 한다. 뭐 이거 2항하고 6 나누는 거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얘는 6m 플러스 9가 0이어야 하는 친구고요. 얘는 6m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범위 구해주면 끝입니다. 뭔가 굉장히 쉽죠? 다음 거 보시면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판별식과 관계없이 요거 판별식이랑 상관없이 요거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뭐에 관계없이 뭐죠?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때 앞으로 항등식에서는 요 말이 반드시 나올 거고 너희한테 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항등식을 쓴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무조건 항등식을 쓴다. 됐어요? 됐어요? 항등식을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요. 일단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야겠죠. 판별식 4분의 D는 K-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게 판별식이야 맞죠? 그럼 중근 가져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은 K 값에 관계없대. 그러면 K가 항등식이네. 그래서 우리 항등식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K가 난 내림차수. 맞죠? 맞죠?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그럼 없어질 거 없어져 보고 얘도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미 내림차수는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K의 개수는 0 상수항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A값 0이고 B는 1이어야 하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전 예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자주 다루게 되기 때문에 발전 예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긴 해. 사실 내용이나 풀이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은 100점 높은 문제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끄집어 써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는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다음. 자, 다음 2차식이 완전 연출이 된다. 얘를 방정식으로 딱 바꾸면 결국은 중근을 갖는다죠. 그렇죠? 중근은 갖는다라는 같은 문제죠. 뭐 그냥 판별식 쓰면 되겠네. 판별식 D는 2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0이어야 한다. 그러면 전개보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4K 플러스 4K 8K이고요.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8분의 7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뭐 별로 판별식은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는 줍니다. 많이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판별식은 판별식 자체로 이렇게 어렵게 낼 만한 문제가 잘 없어. 판별식 자체로 어렵게 낼 만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야.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뭔가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도 풀 때 보면은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연립을 한다거나 뭐 상등식을 이용한다거나 분모들을 이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해서 푸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문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용도로 많이 쓰지 걔가 그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중학교에서 사라져서 제일 아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친구입니다.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한 2015년도인가에 사라졌던 걸로 기억해.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그때 교육과정에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빠지면서 그때 최대 최소랑 같이 빠지면서 얘가 사라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 근과 계수 관계를 써먹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써먹으면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자, 근과 계수 관계는 뭐냐면 근 두 개를 더한 것과 곱한 거를 개수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수만 이용해서. 야, 개수만 가지고 너 둘이 근 두 개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더한 거 구해봐. 둘이 곱한 거 구해봐. 그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한 결과가 뭐냐?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a는 누구? 2차항의 개수. b는 누구? 1차항. c는 누구? 상수항.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두근 알파를 2b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고요. 베타를 그럼 남은 베타는 누구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두근을 더해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formul은 이미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럼 분자끼리 더하는데 루트 앞에 서로 부호만 다르니까 사라지네. 그래서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나니까 마이너스 2b 그래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b다. 됐죠? 그래서 너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 중학교 때 고생공식 할 때 x-a x-b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실상 얘가 두근이 a랑 b잖아요. 근데 얘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두 근의 합이야.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 a는 뭐예요? 여기 전체 개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a를 다시 곱해준 거야. 최고차의 개수 a를 곱해준 거야. 그러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여기 알파 베타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미안 알파 베타로 할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의 알파 베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가 B랑 같아요. 맞죠? 그러면 얘 나눠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치? 자, 두근의 곱은 사실 증명은 얘가 더 쉬워요. A 알파 A 알파 베타가 C랑 같죠? 그쵸? 그럼 알파 베타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A를 나누면 되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증명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귀찮긴 해도 이렇게 증명하는 게 더 편하긴 해도 정석적인 증명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근의 곱 마찬가지로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곱했을 때 분모는 4a의 제곱 그쵸? 분자는 마이너스 b 제곱하니까 b제곱 합차 공식이죠. 그쵸? 그럼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맞아요? 그럼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없어지고 플러스 4ac 4약분 a 하나 약분 그래서 남는 게 a분의 c다. 일반적인 증명은 사실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증명하는 거는 좀 간편하게 증명하는 방법. 우리가 두근을 안다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증명 방법도 있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 하지만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찾고 있을 거야?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외워라. 그렇지. 이거 진짜 많이 쓰면은 너희한테 도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뭐 M에 관한 2차식이 나왔는데 M값 두 개를 구하래요. M값 두 개를 구했는데 그 M값 두 개의 합을 구하래요. 또는 그 M값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 M값을 너희가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공식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주 써먹을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개인적으로 이 두근의 차는 난 외우는 거는 반대합니다. 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생공식 다 할 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공식 할 줄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마라. 알았지? 알았지? 선생님은 이거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이거 못 외워가지고 높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거는 몰라도 되지만 요 두 개는 제발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두근의 합 1분의 B A분의 B에다가 부호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X 제곱의 개수분의 상 1차항의 개수 그리고 두근의 곱 X 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얘는 부호 안 바꾸고 그러면 이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두 수를 근으로 한대 그러면은 야 알파랑 베타 근이면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두 근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야 여기다가 알파에다가 2 플러스 루트 5를 집어넣고요 베타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를 집어넣어서 전개하려고 했더니 일단 항이 3개가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쵸 그게 하기 싫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야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고 전개해봐 이 뜻이야 전개해봐 그리고 전개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야 여기다가 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4로 바뀌죠.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4를 넣자. 둘이 곱하면 4에서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둘이 곱한 걸 넣자. 라는 거야. 그러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니까 이게 1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모든 개수는 1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의 개수가 a일 때는 요 맨 앞에 그냥 이렇게 a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 맨 앞에 a만 곱해주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크게 여기만 자 여기에 이렇게 외워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이거 글로 외우는 거야. 좀 일어서 서서 들어. 그리고 플러스 상수항은 2분의 곱 됐죠? 됐죠? 그리고 전체에 a가 곱해져 있는 형태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은 바로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알파 베타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라고 쓰지 말고 자 여기에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5은 0 거기에 최고차항의 개수 a까지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2차식은 인수분해 하라는데요. 우리 2차식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쵸? 갑자기 먼저 인수분해야 라는 거죠. 자 인수분해 되는 건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인수분해하냐면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된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만 보면 돼? 안 돼? 주어택 깨어나도 안 되죠? 11 무슨 짓을 해도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1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냐? 애초에 유리수 범위 안에서는 인수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던 거는 지금까지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거기에 너는 인수분해했을 때 막 루트 들어가거나 허수 들어가거나 했던 적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요전 1단원까지 배웠던 그 인수분해는 특별한 말이 없어. 그러면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실수와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뭘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실수랑 복소수로 못 찾잖아. 그쵸? 이들이들은 못 찾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야 만약에 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두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 두근 알파랑 벤타라고 해봐.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알파랑 베타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얘네 둘은 서로 어때야 돼?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두근을 야 두근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냥 공식 쓰면 돼. 라는 거야. a분의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두근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알파가 플러스 루트 2고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얘는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x-1 마이너스 루트 2 맞죠? x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쵸? x 마이너스 베타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도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그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어떻게 하겠다? 근해 공식을 써. 이해되세요? 근해 공식을 써서 직접 근을 구하고 그걸 구한 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그래서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모든 애들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말을 줄 거야 어차피.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잠깐만. 어, 이게 마지막이구나. 근데 얘는 왜 안 들어갔지? 자, 2차 방정식에는 켤레근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켤레근이라는 건 뭐냐?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P 플러스 Q루트이면 다른 한근은보다 P 마이너스 Q루트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토대로 얘기하면 이거야. 중학교 때, 야, 한근 P 플러스 Q루트이면 그럼 나머지 한근 뭐야? 근해 공식 썼을 때 매번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맨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당연히 그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다뤘던 거야.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몰랐을 때 그리고 그 2차식의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였어요. 단 한 번도 그 x의 개수들이 실수였던 적이 없어. 그 실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뭐야? 무리수잖아요. 그 개수들이 루트가 되거나 이랬던 적 있어? 중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쵸?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뭘 배웠어? x제곱이나 x의 개수가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배웠었잖아. 맞지? 그것처럼 그때 생각해봐. 그때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루트 2 플러스 1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가 아마 1이랑 2 뭐였더라? 2 플러스 2루트 2였나? 이랬을걸? 해가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근데 야 한근이 2 플러스 2루트이면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2루트이어야 하는데 얘는 2 플러스 2루트인데 나머지 한근이 2 마이너스 2루트이야? 아니죠. 아니죠. 문제가 있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요게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근이 2 플러스 2 플러스 2루트 2면 나머지 한근이 2 마이너스 2루트 2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모든 개수들이 유리수여야지만 이해되지? 유리수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 이거를. 자, 복소수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해요. 개수가 가끔 복소수인 경우도 있거든? 너네? 근데 요새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전에 복소수인 개수가 복소수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간간히 있었거든요. 한두 문제씩. 근데 요새는 책을 여기저기 오만 다 뒤져봐도 개수가 복소수인 게 안 보이더라고. 개수가 복소수인 게 사실 한두 개 정도는 좀 있으면은 너희가 이 개념,
조건을 보는데 좀 한번 뭐라 그러지 크게 당해봐야 한다 그랬나? 이 조건을 안 보고 풀었다 틀려봐야지 이제 본인이 아 이게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건 좀 인지하게 하는데 좋은데 요새는 그 개수가 복소수의 문제가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쉬운 건데 그러니까 실수면 요 친구들 요 만약 요거의 해가 복소수가 나왔었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나머지 한 개는 켤레 왜 실수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래서 요때는 허수가 나오면 나머지 한 군도 허수가 나와요 똑같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끔 질문을 할 거야 좀 질문 이제 생각이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수학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깊이가 좀 많은 학생들은 이런 걸 질문할 거야. 뭘 질문하냐면 야 그냥 유리수 A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여긴데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래요. 근데 ABC가 유리수가 아니래요. 그럼 나머지 한근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ABC가 실수이면은 이때는 그러면은 근 가지고 어떻게 구해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진짜 겁나 단순하거든. 대입입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P 플러스 Q루트 M을 대입해. 대입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이렇게랑 여기에 실수 유리수랑 플러스 루트 M 여기 유리수 이렇게 나올 거거든. 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너네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 루트 4, 2 루트 2 더 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얘는 0 안 되지. 그럼 너네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2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A, B가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이런 식으로 보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유리수가 아닐 때 이거는 문제 가끔 나와요. 너네 유리수 아닌 걸로 문제 주는 거 가끔 한두 문제씩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조건 꼭 신경 써줘라. 혈내근의 성질에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근을 가질 때는 혈내근이 되려면은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한 허근이 다른 한 허근의 혈내복수이기 위한 조건은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실수 이외의 허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뭔가 진도가 금방 나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생각보다 방정식이라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증명 정도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정도라.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걸로 두근 알파랑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보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죠. 그거에 부호를 바꿔라. 맞죠? 그러면 2.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그냥 냅둬라. 얘는 뭐 건드리지 말고 2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이제부터 어떤 문제야? 고생고식 문제죠? 그쵸? 네, 이제부터 고생고식 문제 시작입니다. 고생고식 문제 하시면 돼요. 자, 1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래서 대입하면 4, 대입하면 플러스 2. 그래서 6. 그쵸? 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또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약분되면 8 플러스 3 11. 그렇죠? 얘는 뭐 전개해야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1어 20 두수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됐죠? 그 다음 통분하셔야 돼요.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분의 요거 둘이 곱하는 거니까 알파에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쵸? 그러고 나서 전개 싹 다 해야죠.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의 이거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그럼 대입할 거 다 나왔네. 그쵸?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플러스 2 맞아요? 그럼 정리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에다가 2분의 1 빼니까 2분의 5인가요? 2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2 됐어?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어디 계산 잘못된 건 아니겠지. 다음 두근이 마이너스 4랑 1이에요. 그럼 두근의 합 이걸로 두근의 합을 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했던 방식이 그거야. 마이너스 집어넣고 식 하나 2 집어넣고 식 하나. 그래서 뭐해? 연립해가지고 A 구하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야. 근데 그걸 한다 안 한다?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랑 막 2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는 여기 두근의 합 1분의 A잖아요. 그쵸? 1분의 A의 부호 바꾸기 마이너스 A네. 됐죠?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8이죠? 여기서 두근의 곱은 1분의 B잖아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 A는 2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각계성계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죠? 연립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각계성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없어진 것 중에 제일 아쉬운. 사실 외울 게 정말 어렵고 복잡하면은 없어져도 괜찮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쵸?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없었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차 집어넣어. A에다가 넣고 B에다 넣고 그럼 1번 A에다 넣으면은 2x제곱 2랑 마이너스 8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x B에다가 마이너스 8 넣고요. 그럼 얘는 2 나누면 이거 뭐 근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것도 이제 팁이야. 자,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잖아요.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까 이거 보면 거의 된 겁니다. 인수분해 되니까 아싸 인수분해 된다. x-4 오케이 x 플러스 1 나이스. 그러면 4랑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할 거죠? 보통 그러거든? 그러지 않고 여기서 두근의 합을 그냥 바로 찾으면 돼요. 1분의 마이너스 3의 부호바꾸기. 그러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다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이 이렇게 있대요. 자, 이제 난리 났죠. 문자가 오지게 많지 이제. 자, 2번 같은 경우를 풀 때 이제 두근의 합과 곱이 필요한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A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A입니다. 맞죠? 두근의 곱,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1분의 B입니다. B.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 게 얘입니다. 얘에서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래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하래. 두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뭐야? 1분의 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부호 바꾸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맞죠? 둘이 곱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한 거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1분의 2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 다 갖다 썼어 이제. 맞죠? 더 이상 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자, 요거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1 그래서 약 없어지고 B는 1이다 바로 나오네. 맞죠? 또 요거 여기다가 A 집어넣고 A 곱하기 B는 2다. 그쵸? 근데 B가 뭐야? 1이니까 A는 2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연립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사실 여기도 중학교 때 이게 정말 사실 여기도 중학교 때 좀 봤으면 봤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분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근을 두죠. 그렇죠? 뭐 2K, 3K 뭐 이렇게 두기도 하고. 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 근각 계수관계 이제는 뭔가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각 계수관계 쓸 거야. 근각 계수관계 써서 두근의 합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꾸면 K 마이너스 1, 요 두 분의 합 5알파고요. 그렇죠? 두 분의 곱 1분의 K니까 K가 둘이 곱한 거 6알파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요 K에다가 이걸 대입할까?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5알파니까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2, 3, 1 마이너스 그러면 2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그럼 알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네.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 알파가 2분의 1이면 4분의 6이니까 K는 2분의 3 또는 3분의 1이면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자, 두근의 차가 2일 때는
한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쓰는데 이제 여기서 가끔 이제 좀 왜 그런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근의 차라고 하면은요 이게 알파 플러스 2로 둬도 되고 알파 마이너스 2로 놔도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두 수의 차다라는 거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야. 의미가.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는 얘가 큰 거고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1로 넣으면 얘가 큰 거죠? 그쵸? 어쨌든 빼면 2인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근거 계수한 게 그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으면 그냥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2 아무거나 주세요. 주고 싶은 걸로. 선생님은 플러스 2로 넣는 이유는 항상 똑같겠죠?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혹시 몰라? 나중에 알파 마이너스 2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건 답을 알고 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1을 더하면 둘을 더하면 두근의 합 9분의 마이너스 2k에다 부호 바꾸는 거니까 9분의 2k 두근의 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곱하면 9분의 상수항 k 마이너스 5. 그쵸? 그러면 이제 또 대입할 거 생겼네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9를 곱하고 2를 나눠서 2알파 플러스 2는 9분의 2k니까 2약분 그래서 9 곱하면은 k는 9알파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9 곱하면 9알파 제곱 플러스 18 알파는 k 대신 저거 9알파 플러스 9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리해주면 9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플러스 4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지? 3 3 4 1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어디다 해줄까? 여기가 제일 나아 보이네요. 그렇죠?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여기를 쭉 가져와서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3. 3분의 1은 3 플러스 9니까 12? 됐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각계수관계 진짜 잘 써야 돼. 진짜 잘 써야 돼. 이거 근각계수관계가 3점 방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 자,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두근의 합을 먼저 찾아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1에다 부호 바꾸기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분의 2에다가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이걸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는 거야. 그렇죠? 저게 두근이란 말이야.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을 찾고요. x 플러스 2근의 곱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거든요? 둘이 더한 거를 찾으란 소리야. 맞아요? 이게 두근의 합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이거죠. 그렇죠? 자,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해라. 그렇죠?
그럼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맞아?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아,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5은 0. 거기에 최고 차원의 계수 누구? 2라고 줬죠? 그래서 맨 앞에 2까지 됐죠? 그리고 정리만 해주면 끝이네. 분배해주면 2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 곱하면은 플러스 1. 2분의 1에 2 곱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쵸? 됐어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를 두 군으로 한대요. 둘이 더해. 두 군의 합. 합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곱셈공식 써야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둘이 더 마이너스를 더한 거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그쵸?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다.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됐죠? 한 번에 계산까지 해봐, 선생님. 정리까지 해서. 그러면 알파 베타가 2니까 4. 그리고 요게 아까 요게 뭐였어? 마이너스 5. 요게 1 마이너스 4잖아. 그쵸?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8. 그쵸? 그래서 합과 곱을 찾아놨죠? 그러면 끝났어요. 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 대신 얘는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곱할 건 없다. 됐죠? 그래서 합과 곱을 계속 지금 주구장창 합곱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죠. 실제로 합과 곱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 자, 아마 2개 남았을 텐데. 자, 인수분해하는 건 그냥 해부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를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러면은 해가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게 주식의 관계죠? 그쵸?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하자.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써서. 그쵸?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짝수공식 쓸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 i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y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y. 그러면 그 두 개를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2차식 인수분해식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 그리고 가로가 있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 이렇게 됐죠? 해를 찾아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그쵸? 그럼 그 알파 베타가 뭐야? 비례공식을 써서 찾는다. x는 짝수공식 또 써야겠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10인가? 14. 그쵸?
그러면 두근을 찾았으니까 각각 두 개 하나를 각각씩 대입해줘라.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4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빼기 알파야. 빼기 알파. 여기 마이너스 9 곱해서 넣는 거야. 알았지? 넣을 때 조심해.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거. 아마 이 뒤에 있는 게 조금 많이. 그러네? 짝꿍을 쓰면 미안? 2분의 이거죠? 그러면 얘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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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쓰는 방법은 그러네. 내가 분해보시 쓸 때 분모를 빼먹고 쓰네요. 됐죠? 자, 마지막. 이 친구는 처음 보는 걸 거야. 이 친구가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안 익숙해지나 봐. 이 친구가 친해지기가 어려운 친구인가 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개념만 생각하면. 자, 봐봐. 두근의 합이 알파 6이래요. 그리고 두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해. 우리가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해. 그러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둘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다라는 걸 준 거야. 일단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야 라고 먼저 준 거야. 일단 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핵심은 이겁니다. 두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F 알파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쵸? F 베타도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얘네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한 두근은 0이 되고 돼야지만 이걸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의 의미가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의 의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에다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건 성립하는 겁니다. 얘는 되는 거야. 문제가 준 거야. 문제가 말로 준 걸 내가 수식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는 것도 말로 써놓은 걸 수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면 야 너네 F에 OS-7은 0이 됐으면 좋겠대. 그때 X값이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요 OX-7이 뭐가 돼야지 0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OX-7이 뭐가 돼야 0이 돼? 그쵸?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요 친구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 그러면 얘는 F 알파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0 되는 거 맞네.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쵸? 또 만약에 얘가 베타로 바뀐다 그러면 싹 바뀐다고 쳐. 그럼 0 되는 거 맞네.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X값은 뭘 넣어야 알파가 될 거냐. 맞죠? 맞죠? 그게 해잖아. 그러면 나는 뭐를 넣어야 되냐? 넣어야 되는 거를 역으로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X에다가 이것저것 넣어봐서 알파 베타가 되는 걸 하나씩 넣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OX-7이 알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는 OX-7이 베타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역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항하면 X는
7에다가 5를 낳는 거고요.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7에다가 5를 낳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제로 넣어볼까? 넣어봐. 그러면은 여기 뭘로 바뀌어? 알파로 바뀌죠? 그럼 얘는 둥식 성립하는 거네. 그래서 얘가 두 근이 되는 거야. 누구의? 얘의 두 근. 이해돼요? 이 말? 이 말 이해가? 됐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는지 하나씩 찾는 게 아니야. 아니고 얘가 알파가 됐으면 좋겠고 베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 x를 알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베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역으로 찾는 거야. 이항을 하고 5를 나눠서 x가 그럼 이거였으면 좋겠네? 이거면 알파 되겠다. 라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두근이 이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합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얘랑 더하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를 구해라 이 뜻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려줬잖아요. 몇이라고? 6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너희가 이거를 좀 표현할 줄 아셔야 해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F알파는 0이다, F베타는 0이다. 그러면 나는 요 형태의 방정식은 만족하기 위해서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요 친구가 알파로 바뀌는 X값이면 되겠다. 또 베타로 바뀌는 X값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가면 함수에서 또 할 거야. 함수에서 또 다룰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질문하면서 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 얘기 거의 비슷하게 할 거거든. 계속 비슷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뭐 지금 안 친해지면 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친해지는 건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네요. 진 줄 알았네. 난 제가 마지막인 줄.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겠지? 마지막일 거야. 자, 여기서 ABC,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3 마이너스 루트이다. 그럼 남은 한 거는 3 플러스 루트이냐? 모릅니다. 여기를 잡아야 돼요. 개수가 유리수네요. 그쵸?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한 거는 3 플러스 루트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라. 근과 개수 관계를. 두근의 합. 6이죠, 6? 그쵸?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은 뭐야? 1분의 마이너스 a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두근의 고. 둘이 곱하면 9에서 2 빼는 거니까 7이죠? 그쵸? 5분 7이니까 여기서 두근의 5분 1분의 b죠? 그래서 b가 7. a는 마이너스 6. 끝이네요. 이게 다야. 뭔가 되게 허무하지? 진짜 별거 없어. 자, 한근의 1 플러스 루트 2i, 1 플러스 2i. 그럼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반드시 개수가 실수이다. 개수 실수인 거 맞네? 그쵸? 그럼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2i. 그럼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해라 합 2고요. 여기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 5. 둘이 곱하면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니까 여기서 두근의 곱 1분의 2.
됐죠? 쉽죠? 쉽죠? 그래서 근각계수학관계에 대한 문제풀이를 계속 활용할 줄 알면은 문제들이 좀 조금씩 더 간단해질 겁니다.